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오늘도 녹음실에는 김형종 연세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너무 덥죠? 갑자기 더워진 것 같아요. 여름입니다. 네, 뜨거운 여름으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또 한 번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깜짝 만남을 제안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응답을 하면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났습니다. 선생님도 판문점 번개 보셨나요? 아, 네. 그 일요일 계속 네. 이제 TV로 보면서 네. 뭉클하기도 했고요. 네, 맞아요. 그 상징성,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감정이 교체했습니다. 맞아요. 네. 선생님 저는 제일 좋았던 장면이 트럼프 대통령 가운데 두고 김정은 위원장이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네. 약간 되게 훈훈한 얼굴로 서로 네. 막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이 제일 좀 인상 깊었다 그럴까? 예.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카메라들이 저 멀미 날 뻔했잖아요. 세팅이 안 된 거. 하도 울렁거려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사전에 이렇게 맞아요. 세팅이 안 돼 있으니까. 세팅이 안 되고 다시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즉흥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변화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가끔 가다가는 그렇게 특이한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그 트럼프 같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그렇죠. 없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지도자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그 이전 지도자하고 다르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전 정부와 굉장히 차별되는 이 세 가지 각각 나라에서의 지도자를 갖는 거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동시에 갖는 게 굉장히 얼마나 어려운 조합이겠는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네. 이번 기회를 잘 살려야 될 텐데.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또 뭐 별다른 내용이 없다 이러면서 폄하하기도 하는데요. 이 수십 년간 적대 관계였던 두 국가가 서로를 믿는 과정이 뭐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가 2018년으로 옛날로 돌아가서 막 얘 노캔맨 막 이러면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폭언을 뭐 주고받으면서 막 전쟁을 운운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쨌건 대화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한 것은 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일단 만나야 되죠. 만나야 되고 대화 만나야죠. 자체가 협상은 말 그대로 얻는 거에 대한 그렇죠. 그런 건데 대화 자체는 그 대화 자체가 목적이고 목표니까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걸 이루었다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저희가 너무 앞에 한반도 얘기만 했나 봐요.
오늘 우리 한반도 말고도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홍콩인데요. 홍콩 반환 22주년을 맞은 지난 7월 1일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7월 1일은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로 1997년 이후에 매년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민주화 시위가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념일 집회는 좀 특별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시아팟은 한국에 살고 계신 홍콩인 파니 씨를 모셨습니다. 파니 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년 정도 참여연대 국제인턴으로 활동하시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여기 한국에 살고 계시거든요. 네, 한국말을 잘하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파니 씨, 아시아팟 청취자들께 인사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니입니다. 네. 저 전에 참여연대에서 국제부에서 1년 정도 인턴했고 네. 지금은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에서 국제부 간사 활동하고 있고요. 네. 저는 홍콩에서 전공은 사회복지 했어요. 사회복지사 같이 안 생기셨는데. 사회복지사에 대한 편견을 가지신 건 아니신데. 그런가 봐요. 그러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파니 씨, 최근에 홍콩 갔다 오신 거죠? 네네. 저 언제 갔다 오셨어요? 지난주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 다녀오셨어요? 네. 이 파니 씨, 저희 한국에서도 이 반송중 시위가 많이 알려졌거든요. 언론에도 많이 다뤄져서 아시아 이슈에 좀 관심 많은 우리 아시아팟 청취자님들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시위가 왜 일어났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번에 반송중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인도법 네. 수정안 네네.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어느 나라도 범죄의 인도법이 있죠. 네. 한국도 마찬가지죠. 맞아. 네. 근데 이번에 수정안을 반대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그 작년에 한 홍콩 청년이 여자친구랑 대만 여행 가다가 네. 그 여자친구는 좀 죽였어요. 그래서 도망 왔죠. 홍콩 다시. 그 다음에 그래서 이후는 그 사건을 발견돼가지고 그 사건을 대만에서 하니까 근데 대만하고 홍콩은 인도 법이 없어요. 그런 MOU가 안 맺어졌다는 네. 거죠. 네. 청만인이. 그래서 반환감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는 행정장관은 안 되겠다. 수정해야 되겠다. 그래서는 이번 해 2월 때 수정안을 냈어요. 네, 그 수정안이 원래는 안 맺어져 있던 중국과 대만 등이 포함된 수정안인 거죠? 네. 맞습니다. 범죄인을 인도하는 말씀하신 대로 그 범죄인 인도 조약 같은 경우는 국가 간에 당연히 맺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살인자를 그러면 어떻게 안 데리고 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럼 홍콩 시민들은 이게 반대를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사실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중국으로 방송할 수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 다 알다시피 중국 안에 법상에서는 사실은 공평하지 않고 약간 그냥 그쪽 뭐 말도 해도 그냥 잡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는 사실은 홍콩 사람이 진짜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도 잡혀갈 수 언제나 어떤 일 해도 그냥 중국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법안은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살인자를 넘겨주고 하는 거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법으로 걸어서 홍콩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를테면 뭐 자기의 의사 같은 걸 밝히는 일이라든가 민주주의한 일을 행동을 했을 때 잡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네, 것에 대한 우려라는 거죠. 네. 중국 사법 체계에 대한 그 전반적인 불신, 네. 그런 것들이 좀 기재에 깔려 있는 다르니까 거고요. 지금 상태로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사실은 모든 사람 다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역사상에서는 100명 정도, 200명까지 나오는 기록. 100만에서 200만. 200만 명 정도 나온 기록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730만이라면서요. 총 인구가. 네, 총 네. 인구가? 그래서는 뭐 아마 한국에 보면은 그 전에 촛불 시위에도 그냥 평균도 100 몇만 명 나왔는데 홍콩에 보면 뭐 그런 정도 생각하지만
우리 인구는 그렇죠. 그렇지 많지 않아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엄청난 200만 인구가 명은 진짜 나온 거죠. 엄청 많이 나왔어요. 특히는 이번에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젊냐면 10대 말부터 20 초반 친구들이 제일 많이 나오면 아니고 제일 앞선 섰어요. 청소년들부터 다 나왔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만큼 되게 걱정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의 걱정이 되게 크다는 걸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은 7월 2일이고요. 어제 그러니까 7월 1일 대규모 시위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21살 홍콩 여대생 러샤오엔 맞아요? 네. 그분이 범죄인 인도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자라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일도 있어서 이번 시위가 좀 더 격렬했을 것 같은데 그 시위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어제 새벽 2시까지 라이브 지켜보고 있어요. 네, 우리 이때 촛불 시위 때 텔레비 인터넷으로 계속 본 거랑 똑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토요일 저녁 때 들어왔어요, 한국에. 내리자마자는 친구 메시지가 막 들어와가지고 또 한 사람을 죽었다고. 그게 러시아오엔이에요. 네. 그래서 듣고 나서 후회했는데 내가 홍콩 더 있어야 됐는데 7월 2일이 같이 싸워야 됐는데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라이브를 계속 보는 거죠. 어제 라이브 여러 각도 여러 채널에서 보니까 일반 대행진처럼 그냥 평화롭게 그냥 가는 거고 근데 홍콩 정부를 아주 지금은 아마 긴장한 상태에서 경찰 막 나와서 뭐 여기저기도 가면 안 된다고 많이 막혔어요, 길이. 근데 사람들이 그냥 뭐 있는 대로 그냥 가고 나서는 밤에는 입법회 앞에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한국의 국회라고 설명하는 예. 네, 가서는 TV에서도 많이 봤는데 유리창도 깨고 점령도 했고 사실은 한국 TV 저도 아까 KBS도 봤는데 그냥 일반 시위 장면만 나왔어요. 사실은 우리 라이브에서 여러 저거 보는 거는 점령했는데 근데 3시간만 했어요. 그러니까 의법회를 점거했는데 3시간만 딱 하고 풀었단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는 뭐 사실은 한국 사람도 이런 거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과격해? 왜 이렇게 폭력을 쓰는 거야? 폭력을 쓰면 안 된다. 우리는 평화롭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200만 명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깨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많이 비판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주변 친구들이 한 30대, 40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용서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젊은 사람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앞선 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 젊은 사람을 토론한 장소는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쉽게 TV 보고 나서 그냥 한마디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는 젊은 사람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도 느껴요.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절망 이렇게 화가 나 있고 하는 거지? 절망하는 걸까? 대행진 200만 명도 정보는 안 듣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과격성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절망감 그리고 그런 절박함이죠. 절망감이 절박함으로 표현되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어제 아무튼 저녁에는 참 입법회를 점거했다가 또 3시간 만에 나왔고 그다음에 새벽에 3시인가 4시에 캐리람 장관이 또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던데 무슨 내용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에 나와서 기자회견 했어요. 근데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옛날처럼 그냥 이런 거 너무 폭력하는 거는 정부는 허락하지 않다. 뭐 그냥 정부 해야 되는 일을 다 했어요. 기자는 지원했는데 하나도 대답 안 했어요. 네, 그냥 기자님들을 더 화가 나서 또 그냥 화나 내면서 질문했어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보통 흔한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과격 시위가 유도되거나 또는 방조되고 이제 그걸 구실로 인해서 진압을 하거나 대대적인 사법 처리. 그럼 지금 뭐 언론에서 지금 비춰진 바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런 장면들이 좀 부각이 됐고 중국 정부 이제 당국에서도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사법적인 처리, 그러니까 처벌하겠다 이제 그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6월 12일 날 그때 최레탄 섰는 날, 그쵸. 네, 그때 이후는 사실은 정부는 이 집회 관리한 거는 다 폭동으로 그렇게 설치했어요. 근데 어딜 알아봐도 폭동하면은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날은 사실은 사람 막 모이만 하고 뭐 아무것도 안 던지고 그냥 우산만 들고 있어도 네, 있어도 그냥 폭동이라고 하는 거는 홍콩 시민들이 다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200만 명 사람 나가도 폭동인가? 네, 그래서는 지금은 반송종이 최대 요구한 뿐만 아니고 폭동 이 지정도 없애야 된다. 그런 요구가 또 있어요. 맞아요.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요번 시위는 7월 1일 시위는 송환법 연기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 철폐해야 된다.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10일 날 열렸던 그 대규모 집회를 폭동이라 불렀던 것에 대해서 부르지 말 것, 이제 다시는 폭동이라 말하지 말 것, 그다음에 잡혀있는 활동가들 풀어줄 것, 그다음에 경찰 폭력에 대한 수사 진행을 요구하는 것, 이렇게 정도가 요구사항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근데 한국 언론도 똑같아요. 약간 우리 촛불 시위 보도하듯이 이제 딱 그 입법회 점거했다는 소식 듣자마자부터 이제 폭력 대 폭력 막 이렇게 시위를 계속 보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강경 진압이 어쩔 수 없다라는 뉘앙스의 보도가 계속 나는데 지금 뭐 파니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3시간만 한 거였고 사실은 아까 사전에 좀 말했지만 어떤 도서관이나 이런 거는 건들지 않는 걸로 다 시위대들은 하고 들어갔고 단지 그냥 역대 행정장관들 얼굴 끌어내리고 그다음에 홍콩 그 뭐랄까 표시하는 홍콩을 대표하는 그 표시 그걸 약간 훼손한 정도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이면을 좀 취재해주면 더 좋을 텐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있었어요. 네, 아마 중국어로 다 써 있으니까 외국 기자는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뭐 입법에 들어가서 식당 가서 음료수는 사실은 막 꺼내서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바구니 하나 넣고 알아서 돈 넣었어요. 돈 다 넣고. 네, 한국 돈으로 뭐 10,000원, 콜라 하나 넣은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폭동인가? 폭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질서 속에서 의사 표현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언론에서는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홍콩 언론 자체는 이거 좀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지요? 또 아마 마찬가지로 뭐 어떤 TV 채널은 괜찮고 어떤 TV 채널은 아주 정부 채널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온라인에서는 주로 몇 개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로 큰 TVB는 사실은 상업 채널이지만 내용 보도하는 거는 거의 다 정부 목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6월 10일 이후는 우리도 다 각자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지금은 그 채널 보지 말라고 거기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우리 종편 막듯이. 네. 그래서는 몇 가지는 고른 거죠. 제대로 내는 채널도 있고 그냥 거짓말하는 채널도 있어요. 그럼 이제 홍콩에서 제대로 보도하는 채널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 또는 이제 외국의 그 미국 저널 이렇게 TV 이런 것들의 보도 태도는 어때요? 많이 좀 아쉬운 점이 있나요? 아쉬운 거는 아마 언어 때문에 저도 어제 라이브 보니까 안에 리포트에 들어가서 젊은 친구들이 사실은 성명까지 했어요. 근데 홍콩 말로 하니까 외국 기자는 알아들 수가 없고 그래서 막 통역 찾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 기자 가면도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뭐 JTBC랑 MBC 다 가잖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중국어 번역
문제는 아주 큰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어, 맨더린, 한국어로 통역하는 거는 그 중간에는 제대로 번역하는 거는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홍콩말, 광동어, 한국어 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어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예, 그 상황도 잘 모르고 말로 표현할 때도 그 의미가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진짜 아쉬운 면일 것 같네요. 정말. 우리는 다 뭐 모르는 사람은 거기서 약간 영어처럼 거기지, 생각하는 거기서 게 거기라고 있었는데 광둥어가 약간 그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네. 그럼 파니 씨가 있었어야 되네요. 아, 그러게요. 파니 씨가 지금 한국 나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네요. 아, 나 진짜 미안합니다. 파니 씨는 우리가 쓰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저는 또 어제 기사를 검색하다가 보니까 또 친중국 집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친중 집회. 그런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네, 보통은 7월 1일 반환 기념일은 행사는 두 가지요. 친중국 아니면은 반대 네, 그런 거 하는데 어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전날은 경찰 지지한 집회가 했어요. 아, 경찰 지지 집회. 네, 왜냐하면은 우리 이번 6월 10일 이후는 사실은 경찰은 과잉 폭력 많이 썼으니까 홍콩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항의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은 약간 좀 보수적인 사람들 다 경찰은 잘못한 거 없다. 우리 경찰 지지해야 된다. 홍콩의 경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지지 집회가 했어요. 이를테면 정부를 지지하는 집회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집회는 집회 하나면 되는 거죠. 근데 입법회 시위장에 사실은 민주벽이 하나 있어요. 네. 그때 우산운동부터 그런 우산혁명. 네, 그때부터는 해왔던 건데 우리 메모지에다가 메시지 넘기고 그다음에 그 벽에 붙여서 그래서 민주벽 이렇게 불러요. 메시지 붙이면 그걸 어떻게 뭐 의원들이 그걸 참고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죠? 사실은 뭐 대부분은 뭐 보지도 안 하죠. 네, 근데 홍콩 사람은 이 방식 어떤 방식이라도 내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벽에다가 메모지 하나 쓰고 근데 그 메모지는 막 붙였는데 그거 경찰 지지 집회하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막 거기 가서 다 떼는 거죠. 네. 막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욕도 하고 기자님한테 욕도 하고 그 어제 페이스북에 보다가 한 기자님은 막 여자인데요. 막 울면서 그 한 할아버지가 막 그 여자 기자님 소리 찌르고 욕도 하고 경찰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 아무거나 안 하고 근데 그 어제 보니까 시위자한테 아무거나 안 하는데 그냥 경찰들이 막 최루탄도 쏘고 공무탄도 쏴고 그런 거예요. 지금 홍콩 경찰들이. 아니 왜 웃었냐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의 맞아요. 행태랑 이게 너무 똑같아서 맞아요. 이분들 같은 학원 다니시나 어디서 배우나 이런 생각이 든 거. 아 그렇구나. 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푸른 상태죠? 이 시위대들이? 사실은 저도 아직까지는 뉴스는 못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저뿐만 아니고 주변 친구들이 이런 시위 대행지 많이 갔던 사람도 심리상에서 너무 무거워요. 지금은. 네.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저 아직까지는 뉴스는 못 보고 있고 왜냐면은 보면은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저도 여기 홍콩에 없으니까 한국만 그냥 핸드폰만 보고 뭐 할 수 없어. 미안하고. 네, 미안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일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뉴스는 못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그 홍콩 시민들이 근데 중국에 불만이 되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또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중국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의 문제가 있을까요? 네, 뭐 물론 세계적으로 다 경제 때문에 다 힘든 거 홍콩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우리 97년 반환하고 나서
그때는 약속하는 거는 일국 양제. 그렇죠. 네, 일국은 중국 말이죠. 양제는 중국의 사회주의하고 홍콩은 자본주의. 두 개를 다 같이. 네. 이거 약속했거든요. 뭐 물론 50년 변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이지만 사실은 지금 반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일국 일제 같다. 우리 많이 그렇게 들었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우리 홍콩은 지금 기본법 기준으로 법이 다 개정했고요. 근데 이 법은 중국의 마지막 해석권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법에 대한 해석의 권한은 중국에게 있다. 네, 마지막 그 해석권은 중국에서 갖고 있어요. 홍콩 법이지만.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이미 97년 이후는 5번 정도 중국 정부는 직접 해석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법에 관련하는 거는 사실은 아주 심각한 개입하잖아요. 그렇죠. 홍콩의 그렇죠. 안에.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말이 그냥 단지 해석이뿐만 아니라 그런 다시 개정이라든가 이렇게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다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이거 사실 2003년부터 국가보안법 그때부터는 50만 명 그때부터는 사실은 확 느껴요. 중국에 우리 홍콩에 들어오고 있다. 점점. 그 다음에는 국가보안법을 철회하고 나서 홍콩 정부도 아마 이렇게 딱딱하게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여유나게 여행부터 중국 사람 막 보내고 여행 보내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너무 많아서 생활까지 방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와서 그 비싼 거 사는 것도 아니고 샴푸, 분유 이런 거 사는 거예요. 진짜 일반 시민들 생활까지도 방하고 이런 불만 점점 쌓여 있어서 그래서 그 전에 2014년 사실은 우산 운동 그 전에는 교과서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교과서에다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브레인워싱 커리큘럼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중국이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계속 쌓여 있으니까 우산 운동은 다 터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방순종 운동은 또 계속 이렇게 폭발하는 거죠. 이번 시위를 어떻게 그 홍콩 분들이 부르는 그런 명칭이 따로 있나요? 지난번 뭐 우산혁명 이런 것처럼. 네, 이번에는 그냥 반송중. 왜냐하면은 그 법은 사실 우리 제일 걱정하는 거는 중국에 반송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반송중 중에 중국이요. 근데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반송중이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사안이 도화선이 되긴 했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굉장히 누적돼 있는 그런 종합적인 그 문화적인 거 그리고 현실 생활 속의 문제, 특히 이제 더더군다나 가장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 거기다 이제 경제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겹쳐진 것 같아서. 사실은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네. 그래서 그 시위대가 지금 궁금한 게 영국 국기를 들고 나온 게 저희는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식민지 이를테면 우리가 촛불을 나갈 때 일장기를 들고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느끼기에는 왜 영국 국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간단해요. 지금 중국보다 영국 식민지 때 더 낫다. 그거뿐이에요.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당연히 더 좋죠. 근데 아무래도 식민지인데 그쵸. 예,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고 제가 해석할 때는 그냥 아마 그때 상황이 좋으니까 그때는 다시 들어가면 좋겠다. 약간 비판의 뭐 그런 건가요? 약간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사실 우리 가정과 경험으로 이해하기에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의 들어요. 막 일제 시대를 생각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하는 일제 거잖아. 시대의 식민 지배 방식과 영국의 식민 지배 방식이 물론 이제 또 어느 또 식민 지배 좋은 식민 지배는 맞아. 없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그 흔히 이제 국민국가, 민족국가, 한민족, 네. 뭐 한나라, 한겨레 뭐 이런 그 개념들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맞아. 다른 게 좀 이상해 보이는데 그쵸. 사실 이제 그 정체성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로 이제 형상화되는 네. 과정에서 우리는 그걸 다 이제 국가 중심적으로 한 국가 안에서는 하나의 정체성 이게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사실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세계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보편적인 현상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 뭐 이제 말레이시아의 이제 화교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피로 보나 이제 뿌리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이지만 또 국가적 체제를 형성하고 나서는 나는 싱가포리안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봤을 때는 뭐 저희가 홍콩 분들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홍콩 분들이 가졌던 거는 어쨌든 그 시기에 있었던 거는 역사적인 우여곡절을 거쳐서 그렇게 형성되는 홍콩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홍콩 체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 또한 그 반환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큰 중국 민족의 관점에서 볼 때는 또 나름의 합리성이 있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원하지 않는 체제 변환이라고 그쵸. 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고 그런 것들에 의한 지금 여러 가지 누적된 그런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맞습니다. 교수님 이 포인트는 딱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한국에 와서 제가 자기소개할 때는 이름뿐만 아니고 제가 홍콩 사람입니다. 꼭 붙어서 해요. 근데 일반 한국 사람은 왜 그렇게 해야 됐냐고 꼭 왜냐면은 이거 진짜 내 정체성이고 내 아이덴티티니까. 왜 중국 사람이라고 소개 안 하고 홍콩 사람이라고 소개 안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들은? 그 홍콩 사람이 이런 말이 왜 나온 거냐고. 예. 사실은 밖에서 보면은 홍콩 이미 반환되니까 중국은 그렇죠. 한 도시이고 뭐 피도 사실은 그렇게 따지보면은 중국 사람이죠. 영어로 하면 또 사실은 우리도 차이니스인데 근데 그 차이니스는 중국 대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냥 피는 똑같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싱가포르 차이니스도 있는데 근데 그 차이니스들이 내가 중국 사람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싱가포리안 이렇게 얘기하고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랫동안 여러 우리 특별한 역사상에서 해왔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홍콩 사람이죠. 중국 본토 사람은 좀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도 소개할 때도 제가 홍콩 사람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맞네요. 그런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사실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는 파니 씨가 소개해 주실 노래인데요. 파니 씨 이거 무슨 노래예요? 이 노래는 이번에 방송 중에 대만하고 홍콩 가수들 같이 만드는 노래예요. 이번에 지지하는 위해서 같이 작업한 노래입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냥 홍콩 사람들이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지켜야 되는 거는 지켜야 된다 그런 노래예요. 끝까지 싸워야 된다. 네.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이런 메시지. 네, 제목은 뭐예요?
제목은 딱 한 글자가 하나인데 너무 광동어적이니까 설명 좀 어려운데 그 뜻이 하면은 지지한다. 한마디로 광동어로 말해주시면 장. 장. 장 지지한다. 네. 그게 한문 같은 건 거죠? 네, 한자인 거죠? 네. 장이랍니다. 지지한다. 네, 홍콩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잠깐 더 들어볼게요.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그 2014년 우산혁명 얘기가 앞에 나왔었어요. 그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듯이 이 일련의 사건들의 과정에서 우산혁명이 이어져서 이제 반성중 시위가 된 건데 그거 부분은 알겠는데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우산혁명과 반성중 시위가 지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연결하는 거 너무 많아요. 사실 다 왜냐면은 우산 운동 끝날 때는 사실은 We will be back 이런 구호가 싹 외쳤어요. 다시 오겠다. 딱 이번에 방송 중에 진짜 We are back 이렇게 많이 외쳤어요. 멋지다. 네, 그래서 이어서 하는 거고. 근데 이번에 다른 점을 보면은 운동 방식? 완전히 지난번에 우산 운동할 때는 좀 완전 달라졌어요. 이 5년 사이에. 왜냐면은 우산 뭐 보통 이런 혁명 운동할 때 시위할 때는 리더 있잖아요. 네네. 뭐 정당이나 뭐 특별한 사람 나와서 내가 올라가서 한마디 하고 나서 다 따라서 온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리더. 우산운동도 있어요. 그때는 정당 많이 나왔고, 그때 조수아 왕, 아주 태표적인 학생, 그때 당시에 중학생이고. 지금도 나오긴 나오던데요? 네, 딱 지난 2주 전에 나왔어요. 그 출감했잖아요. 네. 출소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 리더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감옥 들어가고 있는 센트럴 점령운동 3인 있잖아요. 2명은 감옥 들어가고 있고. 여러 대표적인 리더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 방송 중은 안 보이는 거예요. 리더가 안 보이는. 아예 안 보여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텔레그램.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2주 전에 갑자기 텔레그램에 홍콩 친구들이 막 가입시켜가지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데 다 텔레그램으로 다 투표하고 다 논의한대요. 거기 정보도 정확한 정보인데 막 거기서 하니까 그래서 뭐 리더 나오면은 정당 나오면은 막 욕 먹고 왜냐면은 사실은 정당 이쪽도 아니고 그쪽도 아닌 상황이니까 소용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나와가지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 젊은 방식으로 소통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는 다 계획 짜고 투표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는 거 투표한다고
안을 여러 가지 했는데 몇 사람 정도는 A 안을 가는 거고 몇 사람 하면은 B 안 가는 거고 아주 자세하게 심사하게 그런 투표는 다 텔레그램에서 진행했어요. 그럼 텔레그램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 규모가 얼마나 되죠? 몇 명 정도가 참여하는 거예요? 몇 명은 내가 알게 있는 거는 대략. 네. 몇만 정도도 들어가 있어요. 네. 네. 뭐 물론 앞선 간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몇 천 정도 생각하면 돼요. 진짜 우리 생각보다 많은 젊은 사람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옛날 그 이대에서 학생들이 했던 집회가 또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희 그 이대 때 이대 학생들이 그 촛불 하기 전에 시위하면서 이제 리더를 따로 정하지 않았고 이제 노래도 이제 누구였더라? 소녀시대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하기도 했고 네. 그랬던 거가 기억이 나네요. 텔레그램이 홍콩에서 이전에도 이렇게 많이 쓰였던 거? 아니요. 우리는 보통은 왓츠앱 네, 맞죠. 이렇게 쓰는 거고 아니면 라인 그렇게 많이 쓰는데 라인. 텔레그램은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진짜 이번에 방송 중 때문에 네, 많이 왜냐면 이제 가르치겠어요. 텔레그램이 보안 때문에 그런 거. 네, 독립적이고 정부가 이렇게 관여할 수 없다는. 네네네. 한국 촛불 시위 때 이게 2014년부터 판희 씨가 여기 사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국 촛불 시위 때도 판희 씨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약간 느낌이 새로울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촛불 시위를 보고 이제 또 홍콩에서 그런 시위가 나고 있어서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때도 우리 단체 통해서는 우리 그때 크리스마스 때 홍콩 교수님 두 분 와가지고 사실은 올라가서 발언도 했어요. 한국 지지 발언. 네, 그렇게도 참여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감동이었어요. 우리 너무 감동이었고. 우리 한국의 촛불 시위를 보고서. 네. 왜냐면은 이렇게 대규모 평화롭게 하는 집회가 진짜 또 한두 번도 아니고 뭐 몇 개월 맞아요. 계속 주말마다 다 했으니까 너무 감동이었고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은 그 힘이 내가 시민, 내가 국민으로서 갖고 있다. 그런 거 너무 부러워서 국민 직접 뽑는 사람은 국민 손으로 직접 보낼 수도 있다. 왜냐면 홍콩은 직선제가 없어요. 네, 간선제하니까 그런 거 촛불 시위할 때 볼 때는 제일 부러웠어요. 선거에 대한 그런 게 또 다른 면으로 부러우셨겠구나. 네. 근데 어쨌건 지금 홍콩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홍콩 분들 인터뷰 보면은 그 한국의 촛불 시위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 네네. 실제로 한국 그 당시에 촛불 시위가 홍콩 분들에게도 많이 일반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졌나요? 네네. 그때 왜냐면은 진짜 연속 몇 달 정도 계속 주말마다 하니까 그래서 홍콩도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특히 촛불 이후는 작년인 것 같은데요. 그 택시 운전사. 네. 1987 영화 관련한 거는 광주 사건 그런 거는 막 홍콩에서 상영하고 나서 갑자기 홍콩 사람들은 한국 민주화 투쟁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 이번에 시위하고 나서 한국 촛불 시위할 때 지금은 홍콩 방송종을 이렇게 비교 아니면은 우리도 한국 촛불 시위할 때 참고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도 많아요. 뭐 물론 상황은 좀 다르지만 그렇죠. 우리는 좀 이렇게 200만 나가도 그냥 행정장관 물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요, 될 거예요. 네, 너무 그렇게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판희님을 비롯해서 이제 제한 홍콩인들도 이 한국에서도 시위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관련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전에는 홍대에서 밤 9시 반부터는 한 일주일 정도는 피켓팅 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2주 전에 토요일 동대문 DTP 밖에서 서명운동을 했어요. 서명운동. 네, 서명운동을 한 8시간 좀 했고요. 감동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막 물도 주고 간식도 사주고 그다음에 심지어
택시 아저씨들 다 세워서 소문 다 했어요. 지지한다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반응해 줄 줄 몰랐는데. 그러게요. 네, 이거 다 에피소드예요. 네, 그래서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한참 종료하다가 그 다음에 어제 7월 1일 시위 일어나고 나서 네. 지금은 우리도 한국어로 홍보 자료 아니면 문장든지 SNS 통해서 알려드려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냥 한국 보도만 보면은 놓치는 거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좀 간단하게 잘 전달할 수 있게 한국어로 만드는 작업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언론에서 네. 특히 이제 TV 뉴스가 그 장면으로 자꾸 보여주는데 그쵸.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메시지, 배경, 그리고 핵심적인 그 이슈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맞아. 뭐 저런 그 그림은 과격적인 그렇죠. 장면만 딱 찍어가지고 장면은 눈에 보이는데 정말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네. 하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많이 생략되거든요. 그게 좀 아쉽네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네, 이번 시위 중에 그 한국의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것 때문에 한국 시민들이 되게 많이 알게 됐거든요. 아마 네네. 그래서 우리 두 나라의 그 시위를 연결하게 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 파니님이 지금 활동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에 한국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혹시 한국 시민들한테 더 바라고 싶으신 점이 있으신지. 지지하는 거 원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국제 네트워크 하는 사람은 사실은 국제 지지는 아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전 세계 신문지에 광고도 맞아. 냈잖아요. 저 그거 모금하고 들었어요. 나서 크라우드 펀딩에다가 사실은 한국 신문지도 3개 정도는 큰 한국 신문 광고는 3개에 광고 들어갔고 이게 크라우드 펀딩을 해가지고 얼마 모았어요? 한국 돈으로 생각하면은 9억 4천만 원 정도. 정말 많이. 진짜 짧은 시간 안에. 네. 그러니까 이게 홍콩 사람들만 모은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모은 네. 돈인 거죠? 네네네네네. 국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신문에 낸 메시지는 뭐였어요? 큰 제목 6월 말은 G20 G20. 그 네. 정상 일본에서 열렸던? 네네네 네. 그거 앞두고 사실은 국제 압박 좀 주려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도 조금 성공했어요. 왜냐면은 아베 총리가 그 시진핑 악수하면서 말을 했죠. 일국 양제는 중요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국 양제는 중요하다. 네. 그래서는 국제 네트워킹 지지하는 것도 중요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한국 사람은 저 주변에 한국 친구들이 다 홍콩을 좋아해요. 뭐 그쵸. 옛날에 홍콩 영화 여행 갈 맞아요. 때 저도 모르는 영화를 다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애정으로서 이번에뿐만 아니고 사실 앞으로도 민주투쟁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지지해주고 메시지 한마디 해도 사실은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에 있는 시민들에게 국제적인 지지를 좀 요청드리는 건 거고 파니님 이제 시위 어떻게 진행될까요? 앞으로 전 사실 그게 지금 좀 궁금해요. 지금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걱정도 하고. 되고요. 네. 사실은 지금 리더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우리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젊은 친구들이 다 텔레그램에서 논의하니까 우리는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사실은 대행진 여론 평화로운 방식 좀 젊은 사람한테는 안 먹힌 거예요. 답답하고 200만 도 나왔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다. 그래서는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지는 집회 그런 거는 계속 이루어지고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된 것 같아요. 네.
아직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일정 정도 양보는 있었죠. 그렇지만 뭐 그 없죠. 양보라는 게 말 그대로 일시적이고 연기했을 뿐인 예, 거잖아요. 연기고 근데 그런 것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더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그렇죠. 원하는 거고요. 네. 저는 좀 약간 제일 걱정되는 건 중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조금 걱정이 되기는 돼요. 홍콩 그렇죠. 정부도 예. 그렇지만 아무래도 안 밀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죠. 예, 홍콩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죠. 지금 되게 많이 걸려 다른 있잖아요. 다른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처럼 이게 홍콩에서 양보를 하면은 다른 이슈들까지 그렇죠. 그런 네.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선생님. 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 맞아요. 파니 씨 혹시 오늘 저희가 물어본 게 많았지만 혹시라도 말을 더 하시고 싶으신데 못 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냥 홍콩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홍콩하고 중국은 잘 구분은 못해요. 특히 뭐 언어에 맞아. 대해서 광둥어인지 네. 만다린어인지 네, 그런 것도 사실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홍콩 사람 만나면은 좀 진지하게 홍콩 사람한테 좀 이야기 좀 듣고 중국하고 홍콩을 조금 구분하게 이해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사실 구분할 수 있었어요. 왠지 알아요? 어떻게 해요? 옛날에 유덕화 좋아했거든요. 유덕화가 앨범을 낼 때마다 만다리노하고 광둥어를 따로 내는 거야. 네. 앨범을 낼 때 맞아요. 노래 앨범을 예. 이거 왜 내는 거지? 그랬더니 네. 말이 다르다는 걸 알았죠. 네. 유덕화 덕분이에요. 네. 고마워요. 네. 사실은 홍콩뿐만 아니고 이런 시각으로 대만 대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 중국, 대만, 홍콩은 그 나눠서 보면은 잘 볼 수 있어요. 왜 우리 이 세 군데는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네, 파니 씨가 오늘 파니 씨를 오늘 모신 거 목표를 다 이룬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저희가 들을 수 없었던 홍콩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저희가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홍콩 전문가를 불러야 되나. 그런데 다행히 참여연대에 와서 일까지 하셨던 파니 씨가 계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모셔서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요. 또 김영종 선생님 또 이 더위에 나와주셔서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좋은 얘기 듣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 중국을 선생님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중국을 한 번도 아시아파스 다루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점점 중국을 다뤄야 할 시간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두 분 감사드리고요. 청취자님들께 한번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 방송 중 지지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싶고요. 계속 앞으로 홍콩을 응원해 주시고 안녕히 계세요. 네, 결국 홍콩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인 것 같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지켜왔던 민주주의를 지켜서 이제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고 젊은 친구들은 또 이 민주주의를 없앨까봐 그 걱정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아시아팟에서 다룬 이번 홍콩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파니 씨의 말대로 홍콩과 중국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고 계속 운동을 지지해 주시는 일을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아시아팟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